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신입니다. 네. PT 자료는 그냥 넘겨주세요. 네. 몇 장 되지 않고요.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시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볼 수 있나요? 30분. 네. 예.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마인드 프리즘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마인드 프리즘이라는 회사는요, 조금 우리 사회에서 별로 이런 회사가 없는데 치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 2년 전부터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 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니까 또 일생 상담을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상담을 그간 많이 해왔는데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는요. 저는 개인 상담은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돈을 버는 데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로만 상담을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상담을 주로 하냐면요, 제 원칙은 뭐냐면 누구를 돕는 사람을 돕는 상담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한 개별적인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도 아니면 주위에서도 다 저 사람은 그냥 누구를 돕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죠. 본인 자신들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다른 어떤 한 개인이 힘들어지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돕는 사람을 돕는 그런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체인지 온 컨퍼런스에 대해서도요,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확 끌렸던 이유는, 이 컨퍼런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래서 기꺼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비영리,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미디어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생각이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도 생각하고 홍보도 마케팅에 대한 아까 이제 그런 고민이나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요, 정신과 의사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화두를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감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 마음이 기꺼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나 생각이나 정보에 대해서 이거 동의하고 기꺼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사람 마음에서 사람 마음을 베이스로 일어나는 것일 텐데, 그 핵심 화두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좀 이끌어내고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공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합의, 공유, 동의, 참여,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이 사람 마음에서 어떨 때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어떨 때 그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다. 이게 조금 관념적으로도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한 인간, 그냥 한 존재,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의 한 독립적인 개별적인 그런 존재라는 뜻인데요. 제가 왜 이 화두를 띄웠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욕구가 한 내 자신이 아니면 사람이 한 개별적 존재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그 본능적 욕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감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요,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있을 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 비유가 성경에 있죠. 아시나요? 우리 이제 뭐 신자가 아니어도 그런 비유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목자가 다른 데 나가서 그 한 마리를 찾는 동안에 99마리를 돌볼 수가 없고 내버려 두는데, 그러다가 그 99마리 중에서 10마리든 20마리든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간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실용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다고 가정해 보세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소집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근데 내가 걔를 찾으러 나가면 너희들을 돌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너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는 단념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요, 99마리 양들 그 무리 안에 긴장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저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하면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혹시나 잘못해서 내가 길을 잃거나 그러면 다른 양들을 모아놓고 저 사람이 저렇겠구나, 나도 까딱하다 보면 속수무책으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겠구나, 모든 무리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긴장의 레벨이 높아지겠죠. 그 목자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 목자의 손짓, 그 목자의 눈빛, 그 목자가 일로 가자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그 이전에 목자가 가졌던 영향력에서 저는 상당히 훼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목자의 의도대로 한 마리만 싹 잃으면, 단념하면 99마리가 싹 다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본능적 욕구 중에 근본의 근본은요, 내가 한 개별적 존재로서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통해서만 사람은 근본적인 안전감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것, 그런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그 대상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주 근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심리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도 통해서 얼핏 기억나시겠지만요, 5년 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요, 공장에 5,000명의 그 평택 공장에 5,000명이 일을 하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2,646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유를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왜 해고가 되는 거냐 알려달라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뭐 불순한 뭐 빨갱이 막 이렇게 언론에 매도가 되고 잔혹한 진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수년 동안 지금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아내들이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3분의 2가 24명의 3분의 2가 자살로 목숨을 잃었고요. 3분의 1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 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이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조금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좀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제가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랬어요. 네가 좀 무모하다. 해고자들이 지금 2,646명이고 2,600명이 넘고 그 아내들도 지금 막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하면 5,000명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몇 명을 상담할 수 있겠느냐. 더 정신과 의사들을 더 조직을 하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서 도와줘야지 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혹시 자기만족 아니냐. 네가 가슴이 아프니까 내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혹시 가는 측면은 없는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진지한 충고도 들었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갔을 때 물론 해고자가 2,600여 명이었지만 최초의 집단 상담을 한 사람은 6명이었어요. 6명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상담을 했어요. 하는데 6명이 하는데 그 뒤에 한 20명쯤이 들어와서 봐요. 들어와서 봐도 되나요? 이래요. 상담하자 그럴 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요. 이러면서 저는 필요 없고 저 사람은 필요해요. 그랬던 사람이 혹시 나는 뒤에 와서 들어도 되나요? 이래요. 된다 그랬죠. 6명 상담하는데 한 20명의 해고자와 그 아내들이 와서 뒤에서 이렇게 참관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뒤에서 같이 막 줄줄이 울지요. 왜냐하면 다 네 맘 내 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니까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빼꼼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40-50명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깥에서, 상담실 밖에서 있다가요, 이 사람들이 상담이 끝나고 나가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막 물어본대요. 그러면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얘기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한 40-50명 있어요. 이렇게 상담실 근처에서 맴도는 사람들 말고도요, 바깥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그때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원활동가들이 같이 와서, 그 해고 노동자들이 정신도 없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데 아이들을 건사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활동가들이 같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놀아주는 그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자기 아이를 맡기려고, 근데 나는 상담 필요 없다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해고자와 그 아내들이 한 100여 명은 돼요. 예. 6명이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켜켜이 여러 층의 사람들이 그 동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놀게 하려고 왔던 그 해고자들이 상담하는 사람들 뒤 시중을 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이 6명이 최초로 상담을 용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이 얘기들을 자꾸 이제 자기 동료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 형은 꼭 상담받아야 된다, 설득해서 데려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6명이 12명 되고, 12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50명 되고, 상담을 하는 동심원이 커질수록 이 주변의 파장들,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와락이라고 하는 심리치유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심리치유센터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한 10,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셨어요. 모금해요. 5,000원부터 5,000만 원까지 낸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동심원들을 견고하게 만들었죠. 2600명이 다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락을 만들고 한 1년이 지나면서부터 초기에 계속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달에 1명 내지 2명이 계속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한 1년여가 지나고 이 동심원이 커지면서 자살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예, 지금 대선 이후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기대를 했다가 그것이 그냥 물거품같이 꺼지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우려했던 대로 5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했죠. 쌍용차 노동자들 굉장히 걱정했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었고 마지막 기대마저 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죽지,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한 마리 양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고 그 개별적인 존재한테 깊이 눈을 맞추는 것, 그 자체가 갖는 파장,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존재한테 눈을 맞추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만 받아도 다른 사람이 갖는 치유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은 조금 견딜만 하지만 혹시 내가 저렇게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가 나도 혹시 저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와락에 가면, 해고 노동자들이 내가 가면, 내 아이를 거기 데리고 가면 나도 언제든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개별적 존재로서 나한테 깊이 집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치유인 것이죠. 우리가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 있죠. 그럴 때 그게 낭비거나 조금 그렇다고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때 한 사람한테 주목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것인 거죠. 거의 모든 사람한테 가는 치유적 효과가 그 한 사람한테 깊이 집중하는 걸 통해서 번져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한 인간한테 깊이 집중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 눈을 맞춰주는 것,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갖는 파장, 이런 공감력,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자살을 막고 하는 어떤 굉장히 근원적인 중심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인드 프리즘에서요, 주로 지금까지 8, 9년 동안 해왔던 일이 뭐냐면 대기업의 CEO들, 임원들, 그리고 재벌 오너들 또 있었는데요, 1대1로 심리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오던 터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쌍용차 노동자들 상담하러 갈 때 굉장히 걱정을 해줬어요. 회사 괜찮냐? 회사에 타격이 없냐? 타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던 대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CEO나 임원들 중에 와락에 그 기금을 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재벌의 오너다, 기업의, 대기업의 CEO다 그러면 노조에서 내놓는 이런 것과는 아주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마땅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포인트도 저는 같은 맥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자, 아버지가 쌍용차 해고자였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이가 깨웠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벽 그 전날 2시까지 직장을 구하러 몇 년 동안 온 데를 돌아다니다가 탈진을 한 상태에서 돌연사를 해서 어떤 한 해고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6개월 전에 그 아내가 자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아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남매가
졸지에 아빠가 그냥 전쟁터에 파병된 군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를 다닌 노동자였는데 고아가 됐어요. 얘기를 이제 남매만 남아서 그 남매를 돌보는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부당하게 해골당하고 억울하고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쌍용차 해고자라 그러면 이제 빨갱이다, 극렬분자다,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해고 이후에 그래서 부인을 많이 구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렸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자꾸 때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심하게 맞섰겠죠. 예. 그러다가 엄마가 자살을 하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엄마를 죽인 거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하고 극렬하게 맞서면서 이 아이도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손목을 그었던 아이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살기가 어려운 거죠.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랑 또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를 알게 됐냐면, 아버지가 엄마 구타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던 이 아이가 그동안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구타해 왔던 거예요. 그 여동생의 상태도 심각하다는 게 알게 됐어요. 두 아이가 다 심각하게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재벌의 오너가 그 아이들 치료비를 대고 war하게 많은 기금을 낸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재벌이에요. 오너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도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IMF 이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노조라고 하면 자기는 일을 가는 사람이라. 노조하고의 그 분쟁 중에 상처를 자기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을 갈아온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자기는 내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 한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노사의 문제, 뭐 사회 맥락에서 어떤 문제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거론한 적 없고요. 2년 동안 상담을 하면 트위터에다가 이 사람들 내면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지금 삶이 어떤지, 일상이 어떤지, 한 개별적 존재로서 이런 사람들의 상황만 계속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정책을 시행한 거지 사람한테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치료하고 와락을 설립하는데 익명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는 노조라면 이를 갈고 그런 어떤 이슈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많은 CEO들이, 제가 상담을 하던 임원들이, 재벌의 오너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의 핵심도 이게 해고 노동자의 문제, 나는 뭐 CEO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인간, 나도 인간, 한 인간이 한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보기 시작했던 그 시각에서 강력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CEO 대 해고 노동자의 구도가 아니고 한 개별적 존재가 한 개별적 존재의 일상의 고통과 그 상처를 접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신의학에서요, 치유의 근본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을 할 때 교훈이나 훈계나 충고나 계몽이나 이런 것을 중단한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으로, 논리로, 충고로, 계몽으로, 교훈으로 사람의 마음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은 공감인데, 공감의 근본은
어떤 한 인간을, 나를 누군가가 한 개별적 존재로 봐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600명을 치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하지 않아도 한 사람 두 사람의 의미 있는 눈맞춤이나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결국 2600명까지 가 닿는다는 사실이죠. 개별성의 극단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보편성이 나옵니다. 이건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눈 마주치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끝까지 그 한 개별적인 존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용주의자한테도 저는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느낀다는 거죠. 사람 마음에 강력한 동의가 일어나는 근본 메커니즘이 내가 개별적으로 한 개별적 존재로 존중받고 수용받는다는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의 그 현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성찰을 해보자면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서 상담만 하는 정신과 의사들은요, 저 상담의 근본 중에 근본인 저 공감,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본인이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도 상처받은 존재고, 나도 컴플렉스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입은 상처,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떤 맥락에서 입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인간이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고 내 상처가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고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는 건지를 근본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공부로, 이론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치유를 받는 수년의 과정을 돈 따박따박 내고 치료받는 완전한 환자 입장에서 치료를 받는 거죠. 완전한 환자 입장이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고요, 모든 인간은 환자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라는 게 뭐 질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드러내고 공감을 받고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 공감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 개별적 존재로서의 내가 하는 대상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어떤 결식아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소외를 겪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한 개인으로 깊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공감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개별적 존재로서 깊이 존중받고 주목받고 내 상처를 다 드러냈을 때 비난받지 않고 충분히 허용되고 수용되고 공감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그렇게 깊숙이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깊이 공감받고 수용받고 그러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 다음 단계가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 비영리 단체 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돕는 조직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조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돕고 돕는 사람들의 동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잠깐만 팁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제 짧은 생각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제가 독립 다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요. 노라노라는 영화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이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걸 같이 본 사람들이 관객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의 삶을 인생을 생각했다. 내가 어떤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어떤 화두를 받은 느낌이다. 아, 굉장히 성찰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래요. 제가 정말 어렵게 만든 독립영화 감독이니까 어렵게 만든 그런 건데 오늘 관객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오늘 관객들이 너무 수준이 있으시다. 되게 좋다. 이런 반응을 해주시니까 성찰적이어서 굉장히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관객의 수준이 특별히 좋아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 한 사람의 관객으로 내가 봤더니 그런데 딴 극장에서 본 관객들도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을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내 영화를 본 관객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 당신이 일을 해나가는데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잘 피드백을 잘 받고 알아서 힘이 돼서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어떤 사람이 삶이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혼자서는 누구한테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다시 컨펌 받고 이런 시스템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시스템, 그게 번아웃을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시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싶으시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가치감,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충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저는 줄줄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저랑 같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돕는 그런 또 다른 축의 일들을 하는 그룹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며 우리 사회가 더 희망적이고 더 치유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이런 영역들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